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항상 시를 보실 때는 제목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글의 주제는 당연히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인데 시라는 게 첫 번째 지시적 의미로 표면적 의미로 당연히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면적이고 함축적이고 비유적 의미도 당연히 읽어야 되잖아.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실 거예요. 자, 보도톨록 틈에 핀 쓴바귀 꽃, 이게 바로 나를 멈추게 했겠죠. 역시 이 포기가 주어 나를 멈추게 했죠. 그럼 나를 멈추게 하는 것도 1번 뭐예요? 쓴바귀 꽃 한 포기죠. 자, 그리고 어쩌다 서울 하늘을 선회하는 제비 한두 마리도 나를 멈추게 했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벌써 똑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잖아. 그런데 보면은 보도블록 틈에 핀 쓴바귀 꽃 한 포기. 어쩌다 서울 하늘을 선회하는 인데 이제 어쩌다라는 거는 부사어거든요. 그리고 서울 하늘 목적어, 선회하는 서술어면서 제비를 수식하는 관형절이죠. 보도블록의 틈에, 그러니까 보도블록 틈, 여기까지 뭐 명사로 볼 수 있고 여긴 부사어인데 장소고, 어쩌다라는 거는 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연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목적어 서술어 구조인데 피다도 서술어는 되고 관형절이잖아요, 역시. 그러니까 즉 이 앞쪽에 있는 이 빨간색 문장 구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유사 문장 구조 또는 유사 시행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육교 아래 봄볕에 탄 까만 얼굴로 도자지를 다듬는 할머니의 옆모습. 역시 얘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 2번이라고 쓰는 이름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되는 게 있으니까 계속.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1번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시어도 반복되죠. 뭐 19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꽃, 제비, 할머니 이런 것들은 시어인데 근데 쓴바귀 꽃 한 포기, 제비 한두 마리, 할머니 옆모습은 시어가 2개 이상이니까 19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9도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다 샵 1, 샵 1, 샵 1이라고 써서 뭐가 반복되는지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할머니 옆모습이요. 계속해서 구분어리로 실업자 아들을 배웅하러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 어머니 또는 뒷모습인데 자, 흐름이 딱 보이죠. 처음에는 꽃으로, 제비로, 할머니로, 어머니로. 그럼 이런 걸 또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보고 있는 대상이 바뀌잖아요. 3번 시선의 이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도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뒷모습 그리고 문장 구조까지도. 그래서 뒷모습이 나를 멈추게 하니까.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게 역설법이 있었거든요. 4번. 자, 역설은 뭐야? 이런 거야. 이동이 없는 것과 이동이 있는 것이 같다고 하거나 또는 이동이 없는 것과 교집합 기호야. 이동이 있는 것이 동시 성립한다고 하는 거야. 이런 모순이 성립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건 동시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이동이 있다 없다가 동시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 성립이 안 되는 애들 모순이라 그러는데 이 모순이 성립되는 경우. 자, 그럼 봐요. 나를 멈췄죠. 멈췄으니까 이동이 없죠. 근데 다시 걷는다니까 지금 이동이 있죠. 그래서 이동이 없는 것이 이동이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이동과 이동이 없는 것이 즉 동시 성립이 불가능한 모순이 지금 성립한 표현인 거고 이 부분을 역설이라고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는 변화가 일어났죠. 무슨 얘기야? 지금까지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이 4개의 행이 같은 구조 끝에 마지막에서는 변주가 일어났잖아. 그래서 이건 뭐라고요? 변주, 뭐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주어 나는 언제나 나를 멈추게 한 그 힘으로 다시 걷는데요. 자, 그러면 주제는 결국 뭐겠어? 멈추게 하더라도 이제 일어난다는 건데 멈추게 한다는 게 실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나한테 응원이 되는 그런 따뜻한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 따뜻한 메시지에서 동기가 부여가 돼서 힘을 받아서 나는 걷게 된다. 즉 의지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주제 키워드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문장 구조라든지 비슷한 의미가 반복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필기 쭉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자, 첫 번째는 보시면 알겠지만 시각이죠. 두 번째도 보시면 시각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언급해 보자면 꽃이라는 거나 제비라는 건 전부 다 자연물들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시각적 심상이고, 일곱 번째 자연물이 이행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는 할머니 옆모습이니까 이제 인간이죠. 여기도 인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물에서 인간으로 뭔가 바뀌는 것도 잘 봐주시면 좋겠고, 자, 봄페스 탔다도 시각입니다. 구분어리로 배웅하다 돌아선다도 시각이죠. 전부 다 이제 시각적인 게 주로 나와 있구나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보면은 쓴바귀 꽃이라는 것도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막 귀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네, 사소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일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제비 한 마리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도라지를 다듬는다, 뭐 직업이 귀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이거나 또는 소박하거나 소시민적인 삶이거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특히 이렇게 실직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공감하고 있다도 읽어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필기 한번 해보시면서 복습 정리 잘 해보시고, 혹시 내가 설명한 거 이해해도 학교 선생님이 질문이 있었거나 얘기가 있으셨으면은 좀 저랑 좀 이따가 얘기 한번 해봅시다. 영상 여기까지 끊고요.